이른 여름 아침 햇살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고급 외제차의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85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즉흥적인 여행이 잦아졌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뒷좌석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데까지 가보세. 검은색 세단은 서울을 벗어나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국도에서 다시 좁은 지방도로로 마침내 아스팔트가 끝나고 흘길이 시작되는 곳까지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농로입니다. 차가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더 멀리, 더 낯선 곳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비서의 걱정을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았어요. 세단은 흘길 위를 천천히 달렸고 창밖으로는 푸른 농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좁은 농로 교차점에서 굉음과 함께 낡은 트랙터가 튀어나왔습니다. 도윤의 차와 트랙터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비서의 외침과 도윤의 급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외제차의 앞부분이 트랙터 측면과 부딪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렸던 덕분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트랙터 운전자를 확인했습니다. 트랙터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밀짚 모자 아래로 긴 머리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트랙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요. 괜찮으세요? 여성이 허둥지둥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여성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눈매, 콧대, 입술 모양,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귓불 아래의 작은 점은 그의 숨을 먹게 했어요. 이 아이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넋을 잃고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유괴로 잃어버린 손녀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5살 때 사라진 손녀가 지금 이 나이라면 이 여성과 똑같은 나이일 테지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풀무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수연. 잃어버린 손녀와 같은 이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수연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곳 할머니 댁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5살 때 보육원에 손녀가 실종된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수리는 제가 책임질게요. 제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수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동안 도윤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흉터는 손녀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흉터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도윤은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량 수리 문제는 비서에게 맡기고 그는 이 지역 최고급 호텔에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은색 펜던트가 들려 있었어요. 토끼 모양의 작은 펜던트는 손녀 수연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수연은 이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수연 씨는 25년 전 대전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호자 정보는 없고 추정 나이 5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수연이 실종된 해와 일치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 수연 씨의 상태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자신의 이름만 기억하고 다른 기억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을 진단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하던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손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사설 탐정, 심지어 해외 수사기관까지 동원했지만 수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유일한 딸인 수연의 엄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수상한 점이 있어요. 수연 씨가 입소한 날짜 기록이 2번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원본 기록을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연이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회장님, 가족과 동일합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실종된 시기, 혈액형, 심지어 오른쪽 귓불의 점과 손목의 흉터까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민호 씨, 2가지를 준비해주게. 첫째,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둘째, 내일 수연 씨를 만날 약속을 잡아주게. 어떤 명목으로 만남을 제안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고 보상 문제로 하지. 그리고 수연 씨가 일하는 농장에 대해 더 알아봐주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풀무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장은 예상보다 크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농장 입구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리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한수연입니다. 수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차 수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처리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비용이라도 분담하는 게 맞지요. 도윤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신 농장 좀 구경시켜주겠나? 요즘 귀농에 관심이 있어서 말이야.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농장이 작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도윤은 수연을 따라 농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수연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 오른쪽 눈가에 생기는 주름, 무언가 설명할 때의 손짓, 모든 것이 어린 손녀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수연 씨는 어떻게 이런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에 계시던 할머니가 은퇴 후에 이곳으로 이사하셨어요. 저도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올 때쯤 할머니가 같이 살자고 하셔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도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손녀를 찾기 위해 20년간 지불했던 모든 노력과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녀가 정말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그의 가슴은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도윤은 농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한 명의 탐정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연이 대전의 참사랑 보육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살 추정의 여아,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견, 신원 확인 불가, 본인이 한수연이라는 이름만 기억, 검은색 원피스 착용, 특이사항으로 토끼 모양 펜던트 소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가 실종된 날 입고 있던 옷은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기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육원 기록에는 수연이 입소한 날짜가 3번이나 수정되어 있었고 원본 날짜는 손녀의 실종 일자와 정확히 이틀 차이가 났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수행비서 민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유괴범 검거 고백으로 드러난 충격적 사실. 기사에 따르면 3년 전 체포된 유괴범 조직의 두목이 20년 전 한수연 양 납치를 인정했지만 아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넘겼고 그 후의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괴범은 아이를 대전 외곽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발견된 곳이 대전 외곽이군. 도윤이 말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지만 최종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수연 씨를 서울로 초대해야겠네. 내 회사에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 있다고 하면 어떨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 후 서울 시내의 고급스러운 회의실에서 수연은 자신의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과의 공존, 도시 아이들의 생태 교육, 지속 가능한 농업과 같은 단어들에 도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는 이런 일에 정말 열정이 있군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좋아했어요. 보육원에서도 항상 식물을 가꾸고 작은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도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혹시 보육원에 있기 전 기억은 없나요? 수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아 기억 상실이 왔다고 하셨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만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 소지품 중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목에 걸린 체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토끼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손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동일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두 펜던트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저와 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손녀에게 주었던 선물이에요. 20년 전에 실종된 내 손녀에게.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쇼핑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던 느낌, 그리고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럼 제가 수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가져온 봉투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검사 결과인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야. 며칠 전 네가 마신 커피잔에서 채취한 샘플과 내 DNA를 비교한 거지.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미안하네요.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네가 정말 내 손녀인지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를 봐주세요. 도윤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결과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99.9% 일치. 직계 혈족 관계 확인.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 슬픔, 후회가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손녀가 맞구나. 정말 네가 수연이었어. 도윤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납치된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명동에서 쇼핑하던 중이었어. 내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네가 사라졌지. 경찰, 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어.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단다.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했죠? 저의 원래 이름은 뭔가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수연. 내 이름은 항상 한수연이었어. 네가 그것만은 기억했던 모양이구나. 도윤이 다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과 함께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 손녀로 돌아와 주겠니? 수연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기억의 파편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본 따스한 미소,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던 느낌, 그리고 토끼 펜던트를 받았을 때의 기쁨.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을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수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를 키워주신 보육원 할머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구나.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고 그들은 다시 농장이 있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과 보육원 할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삶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도윤은 그런 수연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20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왔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연이 행복한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떤 기억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요. 놀이터에서 그네 타던 기억, 누군가 웃으며 저를 안아주던 기억. 아직 단편적이지만요. 도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네가 제일 좋아하던 게 바로 그네였단다. 매일 공원에 가자고 조르곤 했었지. 처음으로 수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도윤과 수연은 작은 시골집 앞에 섰습니다. 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연이 현관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수연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수연아, 잘 다녀왔니? 이분은 누구시니? 선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한도윤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제 친할아버지이십니다. 선희 할머니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도윤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손녀를 20년간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펜던트의 일치, 그리고 서서히 돌아오는 기억들까지.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 오게 된 것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때 그 아이가 너였구나. 도윤과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내가 대전 외곽에서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했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어. 다만 자신의 이름이 한수연이라는 것만 기억했지. 그래서 보육원으로 데려왔던 거야. 도윤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유괴범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수연을 대전 외곽에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왔을 때 많이 혼란스러워했어.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울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도 점점 흐려졌어. 선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낯선 사람들, 어두운 장소, 그리고 버려진 공포. 할머니, 수연이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선희는 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넌 항상 특별한 아이였단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도윤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선희 할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한 손녀를 20년간 사랑으로 돌봐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선희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지 못한 시간 동안 수연이를 키워주셔서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수연이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때 수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모두 다 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야. 선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내 인생에 진짜 가족이 생겨서 기쁘구나. 수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완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 씨,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집에 수연이를 초대해도 될까요? 물론 선희 씨도 함께요. 수연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선희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수연이가 자신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틀 후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앨범을 하나씩 꺼내며 손녀의 출생부터 실종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내 세 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야. 토끼 테마로 했었지.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토끼 귀 머리띠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 펜던트를 좋아했던 거군요.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토끼를 무척 좋아했어. 그래서 5번째 생일에 이 펜던트를 선물했지. 수연은 손에 들린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연은 서울과 농장을 오가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수연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며 그녀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도 수연의 행복을 위해 도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농장에서 도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들판은 햇살에 반짝였고 멀리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관심을 보이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려주렴. 제가 여기서 시작한 유기농 농업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싶어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농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손녀는 단순히 부유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구나. 어떤 계획이 있니? 수연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교육, 도시 마이너스 농촌 교류 프로그램, 유기농 식품 유통 시스템까지 그녀의 눈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빛났습니다. 할아버지께 투자를 요청하고 싶어요. 물론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계획이 가치가 있다면 투자해 주세요. 도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쉽게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수연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겠니? 공정한 심사를 거칠 테지만 내 아이디어가 좋다면 분명 투자받을 수 있을 거야. 수연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수연은 선희 할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연아.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선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다음 주 서울의 한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수연은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농촌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운 매력이 넘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장 체험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연의 프레젠테이션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재무계획, 마케팅 전략, 예상 수익까지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열정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서울 근교에 더 접근성 좋은 곳이 아니라 현재의 외딴 농장을 확장하려는 건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농촌 경험은 실제 농촌에서만 가능합니다. 편의를 위해 원칙을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가 자란 곳이자 선희 할머니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가치는 어떤 접근성보다 중요합니다. 도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진정성에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결정은 일주일 후에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투자는 확실시되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도윤이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엄마가 봤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풀무농장은 꿈이 자라는 농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넓은 부지에는 교육관, 체험장, 친환경 숙박시설이 들어섰고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연은 이제 농장의 대표이자 교육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전통 음식 교실을 담당했고 지역 농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도윤은 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주 방문하여 손녀의 성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수연은 새로 오픈한 농장 카페에서 도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는 아이들이 텃밭에서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죠? 수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 재무팀 보고에 따르면 이미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더구나. 수연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버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요. 도윤은 손녀의 실용적인 마인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이상주의자이면서도 현실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회사에서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우리 농장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게요.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요즘 직원들의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거야. 수연은 기뻐하며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팀빌딩 활동, 가족 친화적인 이벤트 등 도윤은 감탄하며 모든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두 사람은 농장을 산책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중 그들은 농장 입구에 전시된 기적의 트랙터를 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도윤의 차와 부딪혔던 그 트랙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적 같아요. 그날 트랙터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내가 20년간 찾지 못한 손녀를 고장난 트랙터 한 대가 데려다 준 셈이니 말이야.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농장의 끝에 이르자
넓은 들판과 그 너머 산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언덕에 앉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꿈만 같아요. 수연이 무릎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대기업 회장님의 손녀라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손녀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랐다니 말이야. 할아버지, 엄마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수연이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네 엄마는 내 유일한 딸이었어. 너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지. 넌 정말 네 엄마를 많이 닮았단다. 수연은 자신이 닮았다는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열정, 고집,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수연아.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구나. 트랙터 사고 1년째 되는 날, 꿈이 자라는 농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적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도윤과 수연의 재회 스토리를 기념하고 농장의 새로운 시설을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자리였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기적의 트랙터가 깨끗이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도윤의 외제차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장은 지역 주민들과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그룹의 임원들과 직원들도 다수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도윤과 수연은 행사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 그룹의 현 회장인 도윤의 아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야, 네가 수연이의 사업을 지원해줘서 고맙다. 네 누나가 보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연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그리고 결국 손녀를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제 수연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도윤과 수연의 공식 연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농장 중앙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 올랐고 수연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고장난 트랙터를 몰고 가다 한 외제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그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죠. 수연은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 계속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분이 바로 제 할아버지 한도윤 회장님이셨습니다. 20년 전 유괴로 헤어졌던 저를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고 도윤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녀를 찾기 위해 20년간 전 세계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는데 어느 시골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 줄 전혀 상상도 못했죠.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히 우리의 재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농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나고 행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새로운 시설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선희 할머니의 전통 음식 교실은 특히 인기가 많았고 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윤과 수연은 다시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가 된 곳이었습니다. 노을이 농장과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날 트랙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린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사고처럼 보였지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잃어버린 손녀를 되찾았고 수연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고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이 농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우리의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단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랙터 사고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